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는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매일 두 가지만 꾸준히 합니다. 몸으로 경험하고 머리로 배운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부동산, 삶이 바뀌는 성공 이야기를 전하는 천사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평생 놓지 않는 단 두 가지 루틴, 경험과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몸으로 경험하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공부는 정말 많이 합니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고, 강의도 듣습니다. 정보는 넘쳐납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영상을 봅니다. 수백 개의 글을 읽습니다. 그런데 정작 몸으로 부딪히는 경험은 부족합니다.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발품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손발이 멈춥니다. 아, 나도 알아. 그거 영상으로 봤어. 이렇게 말하지만 실행이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알고 있는 것과 해본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해본 것은 능력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어. 굳이 현장에 갈 필요 없어.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정보와 감각은 다릅니다. 데이터와 직감은 다릅니다. 부자는 다릅니다. 부자는 몸으로 먼저 배웁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무엇을 하는지 아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몸으로 부딪혀보는 것입니다. 시장을 직접 걸어봅니다. 건물의 냄새를 맡고 공기의 흐름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걷는지 관찰합니다. 어느 가게 앞에 줄이 서는지 봅니다. 어느 골목이 밝고 어느 골목이 어두운지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아, 이 동네는 돈이 돌겠구나. 이런 감각을 얻습니다. 지도 위에 숫자만 보는 사람은 절대 이 감을 못 잡습니다. 엑셀 시트만 들여다보는 사람은 현장의 온도를 모릅니다. 컴퓨터 화면만 보는 사람은 사람의 흐름을 읽지 못합니다. 데이터로는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다가 실패합니다. 직접 현장에 가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 아파트는 길이 트여 있구나. 햇빛이 잘 들어오는구나. 바람이 잘 통하는구나. 반대로 이 상가는 사람의 동선이 막혀 있네. 주차가 불편하네. 대중교통이 멀구나. 이런 걸 몸으로 압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발로 체감하고 코로 느낍니다. 이건 책에 안 나옵니다. 강의에서도 안 가르쳐 줍니다. 유튜브에도 안 나옵니다. 오직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땀 흘리며 걸어본 사람만 압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건물이고, 그냥 골목이고, 그냥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10번, 20번 가다 보면 달라집니다. 같은 장소인데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 이런 게 있었어. 저 가게 손님이 많네. 이 시간대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매주 주말마다 시장을 돌았습니다. 남들처럼 영상으로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발로 다니며 사람이 몰리는 동선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골목에 사람이 많은지, 어느 시간대에 유동 인구가 늘어나는지, 어떤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지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 사람들은 어디로 피할까? 평일 아침에도 나갔습니다. 출근길 동선은 어떻게 될까? 저녁 시간대에도 나갔습니다. 퇴근 후 사람들은 어디로 모일까? 시간대별로, 날씨별로, 요일별로 동네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는 같은 장소를 10번, 20번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침에는 직장인들이 지나가는구나. 점심에는 학생들이 몰리는구나. 저녁에는 가족 단위 손님이 늘어나는구나. 이런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골목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커피 수요가 높다. 점심 12시부터 1시까지는 식당이 만석이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술집에 사람이 몰린다.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1년 뒤 그가 투자한 작은 상가는 인근에서 가장 빠르게 임대가 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던 숨은 가치를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하는 공부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도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책상 위에는 문제만 있고 답은 현장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가서 보고 와라. 현장을 밟고 와라. 경험은 공부가 아닙니다. 경험은 돈의 촉감을 익히는 일입니다. 현장의 온도를 느끼는 일입니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몸으로 감지하는 훈련입니다. 기회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직감으로 알아채는 훈련입니다. 몸으로 경험하는 사람만 기회를 잡습니다. 책상 위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보다 현장에서 발품을 파는 사람이 언제나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먼저 잡습니다. 시장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돈의 흐름은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현장을 밟지 않은 사람은 기회를 놓칩니다. 나는 공부 많이 했는데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공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투자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현장을 다닙니다. 직접 발로 걷습니다. 눈으로 확인합니다. 귀로 듣습니다. 손으로 만져봅니다. 그렇게 오감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피터 린치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쇼핑몰을 걸으며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 그는 어떤 가게에 사람이 많은지, 어떤 제품이 인기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현장이 그에게 돈을 벌어다 줬습니다. 경험 없는 지식은 공허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런 말로 끝납니다. 하지만 지식 없는 경험은 위험합니다. 감으로는 좋은데 이렇게 투자했다가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머리로 배워라. 하지만 몸으로만 부딪히면 시장은 너무 거칩니다. 경험만으로는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감에만 의존하면 큰 실수를 합니다. 운에 기대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자는 반드시 개념을 함께 세웁니다. 생각의 틀을 만듭니다. 판단의 기준을 세웁니다. 그 방법이 바로 독서입니다. 찰리 멍거는 평생 독서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끊임없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었다.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루 5시간에서 6시간을 독서에 씁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식은 복리로 쌓인다. 책을 읽는 것은 돈을 버는 것과 같다. 버핏의 사무실에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대신 책이 가득합니다. 그는 하루 종일 책을 읽고 보고서를 읽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현명한 결정을 하십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읽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책을 읽는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판단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책 한 권은 다른 사람이 10년, 20년 동안 실수하며 얻은 경험을 단 몇 시간 만에 배울 수 있는 가장 싸고 강력한 투자입니다. 책은 시간을 압축합니다. 남의 실패를 내 교훈으로 만들어줍니다. 남이 겪은 고통을 나는 겪지 않아도 됩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우리 동네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책이 나를 키웠다. 그는 1년에 50권 이상의 책을 읽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경영하면서도 자선 사업을 하면서도 책을 놓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읽는다고 꼭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부자들은 책을 읽습니다. 이건 통계로 증명됩니다. 연봉 상위 10%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2권 이상의 책을 읽습니다. 반면 하위 10%는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출퇴근 시간에 책을 읽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책을 읽습니다. 자기 전에 책을 읽습니다. 그들에게 독서는 선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취미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왜 그럴까요? 책은 생각을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시야를 확장해주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깨뜨려주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책으로 로켓을 배웠다. 실제로 그는 로켓 공학 서적을 독학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책으로 배우면 가능해진다. 이게 그의 철학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하루에 10시간씩 책을 읽었습니다. 백과사전을 통째로 읽었습니다. 그 지식이 지금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30분씩 돈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경제서적, 부동산 책, 투자 에세이, 역사책까지 가리지 않고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경제 용어도 생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도 꾸준히 읽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아,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구나. 두 달이 지나자 용어가 익숙해졌습니다. GDP,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이런 단어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뉴스를 봐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네.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 어려워지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광고를 봐도 다르게 읽혔습니다. 이 광고는 왜 이 시간대에 나올까? 타겟이 누구일까? 사람들의 말 속에서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소비 습관이 달라졌습니다. 충동 구매가 줄었습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게 됐습니다. 돈을 쓸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자산인가 부채인가? 이게 투자인가 소비인가? 10년 뒤에도 가치가 있을까? 9개월이 지나자 저축액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데 통장 잔고가 달라졌습니다. 이상하다. 돈이 모이네. 돈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돈이 모였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곳에 돈을 안 쓰게 됐습니다. 1년 뒤 통장 잔고보다 생각이 먼저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화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달라졌습니다. 돈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리고 결국 첫 투자로 작은 오피스텔을 매수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이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돈을 보는 눈은 책에서 나온다. 특히 중년 이후의 공부는 시험 공부가 아닙니다. 삶의 공부입니다. 생존의 공부입니다. 책은 세상을 새롭게 보는 렌즈를 닦아줍니다. 렌즈가 닦이면 같은 풍경도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뉴스를 봐도 다른 의미를 읽습니다. 같은 기회를 봐도 다른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은 가장 작은 집이지만 그 안에 온 세상이 들어있다. 책 한 권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인생을 빌려 쓸 수 있는 것이 독서입니다. 1만 원으로 누군가의 평생 경험을 살 수 있습니다. 이보다 싼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부자는 책을 통해 세상의 구조를 이해합니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제가 어떻게 흐르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배웁니다. 그리고 현장을 통해 그 구조를 현실로 확인합니다. 이론을 실전으로 검증합니다. 읽고, 나가서 보고, 다시 돌아와 쓰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순환입니다. 이 순환이 돌아갈 때 돈이 따라옵니다. 지혜가 쌓입니다. 판단력이 깊어집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경험이 단순합니다. 자기가 겪은 것만 압니다. 자기 주변의 이야기만 압니다. 내가 봤을 땐 이래. 이렇게 말하지만 시야가 좁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사람은 수백 명의 경험을 동시에 배웁니다. 시야가 넓어집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독서는 부자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돈의 문법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절대 책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바쁠수록 더 읽습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더 읽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마크 저커버그는 매년 독서 목표를 세웁니다. 1년에 최소 24권을 읽겠다. 그는 페이스북 창업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책을 읽습니다. 책은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게 그의 신념입니다. 그는 심지어 독서 클럽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부자의 루틴은 단순합니다. 몸으로 경험하고 머리로 배웁니다. 이 두 가지 루프를 매일 돌리면 판단은 깊어지고 기회는 빨라지고 운은 붙습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돈의 흐름이 먼저 다가옵니다. 머리로 배우는 사람에게는 그 흐름을 길게 이어갈 지혜가 생깁니다.
둘 다 갖춘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비밀의 법칙도 없습니다. 단지 이 두 가지 루틴을 평생 유지하는가. 그게 전부입니다. 경험과 독서, 현장과 책상, 몸과 머리. 이 둘이 만날 때 진짜 부자가 만들어집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 30분 현장을 걷고 하루 30분 책을 읽는 것. 이것만 1년만 해보십시오. 당신의 눈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통장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작은 간단합니다. 오늘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가까운 시장이라도 좋습니다. 투자하고 싶은 동네라도 좋습니다. 그냥 걸어보십시오. 관찰하십시오. 느껴보십시오. 오늘 책 한 권을 펼쳐보십시오. 어려운 책일 필요 없습니다. 얇은 책도 좋습니다. 10페이지만 읽어도 좋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부터 하지. 이렇게 미루면 영원히 안 합니다. 다음 주부터 하지. 이것도 핑계입니다. 지금 당장 하자. 이렇게 결심해야 바뀝니다. 오늘 안 하면 내일도 안 합니다. 내일 안 하면 평생 안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부자처럼 행동하십시오. 부자들은 현장을 다닙니다. 부자들은 책을 읽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매일 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사부동산은 매일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핵심 정보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 단 3명에게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확언해주세요. 나는 몸으로 배우고 머리로 성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 확언이 오늘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당신이 한 말은 당신의 행동이 됩니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습관이 됩니다. 당신의 습관은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늘 건강한 체력, 깨어있는 지혜, 그리고 돈이 머무는 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